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머리 위 수백 킬로미터 상공에서 뭔가가 돌고 있습니다. GPS 신호를 보내주는 위성, 날씨를 예측해주는 위성, 인터넷을 연결해주는 위성. 우리가 매일 쓰는 것들이 전부 거기서 옵니다. 근데 그 위성들 사이에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는 것들이 같이 돌고 있습니다. 수명이 다한 위성, 폭발로 생긴 파편, 로켓에서 떨어져 나간 부품들. 크기도 제각각입니다. 냉장고만 한 것도 있고 손톱만 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지구 궤도를 떠도는 이런 우주 쓰레기가 공식 추적되는 것만 3만 개가 넘습니다. 추적이 안 되는 작은 파편까지 합치면 수억 개로 추정됩니다. 오늘은 그 쓰레기들을 매일 들여다보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대전에 위치한 한국천문연구원입니다. 이곳에는 우주물체 전담 감시팀이 있습니다. 팀장인 재준 씨는 이 일을 한 지 11년이 됐습니다. 우주 쓰레기를 추적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에요? 레이더랑 광학 망원경으로 궤도에 있는 물체들을 관측하고 그게 어떤 물체인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언제 어디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지 계산하는 거예요. 모니터 화면에는 지구를 둘러싼 수많은 점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점이 전부 추적 중인 물체입니다. 이게 다 쓰레기예요. 섞여 있어요. 운영 중인 위성도 있고 폐위성도 있고 파편도 있고. 저점 하나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냐고 물었더니 초속 7에서 8km라고 했습니다. 시속으로 환산하면 25,000km가 넘는 속도입니다. 그 속도로 충돌하면 어떻게 돼요? 10cm짜리 파편 하나가 운영 중인 위성에 부딪히면 위성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소총탄 수백 발이 동시에 맞는 것과 비슷한 충격이에요. 조용히 듣고 있었는데 그 말이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열 때 그 신호를 보내는 위성 근처에 그런 파편들이 떠다니고 있다는 거니까요. 실제로 충돌 사고가 있었어요? 있었죠. 2009년에 미국 통신위성이랑 러시아 폐위성이 충돌했어요. 그 충돌 하나로 파편이 2,000개 이상 생겼습니다. 파편이 충돌을 만들고 그 충돌이 더 많은 파편을 만드는 구조. 이걸 전문 용어로 캐슬러 증후군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한번 시작되면 연쇄적으로 퍼져나가는 최악의 시나리오. 그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어요? 재준 씨가 잠깐 말을 고르더니 대답했습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천천히 조금씩.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우주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36살 지영 씨입니다. 이 회사는 우주 쓰레기를 실제로 수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거해요? 우주에서 쓰레기를 집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일단 쓰레기가 회전하고 있거든요. 아무렇게나 빠르게 돌고 있는 물체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현재 개발 중인 방식은 그물을 발사해서 포획하는 방식과 착살처럼 찔러서 끌고 오는 방식, 그리고 레이저로 궤도를 바꿔 자연적으로 대기권에 진입하게 만드는 방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실제로 성공한 게 있어요. 유럽 우주국이 2023년에 그물 방식으로 소형 위성 수거 실험에 성공했어요. 근데 상업적 규모로 운영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왜요? 돈이 없어요. 지영 씨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우주 쓰레기 수거는 당장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근데 안 하면 나중에 우주를 아예 못 쓰게 될 수도 있어요. 깨끗한 궤도가 공공재라는 건 모두가 알지만 그걸 청소하는 비용은 아무도 선뜻 내려하지 않는다는 구조. 지상에서 강이나 바다를 오염시키고 나서야 청소하는 것과 비슷한 패턴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설득이요. 기술보다 사람들한테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하는 게 더 어려워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늘을 올려다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요. 세 번째로 만난 분은 이 분야에서 30년 가까이 일해온 원로 연구자입니다. 61살 병원 박사. 우주 쓰레기 문제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론화한 분 중 한 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처음 접한 게 언제예요? 1990년대 초였어요. 그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위성수도 지금보다 훨씬 적었고 먼 미래 이야기처럼 들렸으니까요. 그게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훨씬 나빠졌죠. 그때 제가 걱정했던 수준을 이미 훨씬 넘었어요. 저궤도에 위성을 수천 개씩 올리는 민간 기업들이 생기면서 밀도가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했습니다. 그 회사들이 문제인 거예요? 나쁜 의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인터넷 보급이나 통신 목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거기도 하죠. 근데 궤도 환경에 대한 책임은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누가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쓰고 난 다음에 어떻게 치워야 하는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정이 아직 느슨하다는 겁니다. 근데 저 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지금도 수만 개의 물체가 초속 8km로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GPS, 날씨 예보, 인터넷, 긴급통신망이 전부 그 위성들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성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위협을 추적하고 계산하고 경보를 올리고 청소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뉴스에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없으면 어느 날 우리가 당연하게 쓰던 것들이 조용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주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 내비게이션을 켠 순간부터 이미 우주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